또 AB에 대해서 원이 있고 원의 중심은 1,0, 반지름은 R입니다. 그런데 양수 A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했고요. 양수 B만큼 위로 이동했습니다. 그 원이 C-라는 원인데 두 원은 다음 조건을 만들고 합니다. 두 번째 원이 C-라는 원이 C1의 중심점 좌표 1,0을 지납니다. 직선이 모두 이 두 개의 원과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선의 기울기가 몇이야?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4? 그럼 3분의 4가 되는 선 하나만 이렇게 그릴게요. C라는 원은 이렇게 접하는 원이었나봐요. C-라는 원은 이거를 오른쪽으로 A만큼 위로 B만큼 옮겼다고 했나요? 그럼 첫 번째 원의 중심점 좌표의 값은 0,1이었거든. 두 번째 원의 중심은 뭐가 되는 거죠? A만큼 B만큼 움직였으니까요. 그런데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는 선이 기울기가 누군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A분의 B라고 하는 기울기하고 3분의 4는 똑같다는 얘기군요.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데 첫 번째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거리가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인가? 그럼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재볼까? 1,0이었구나. 선생님 잘못 표현했다. 중심점이 0,1이 아니라 중심이 1,0이죠? 그럼 중심이 1,0이면 평이동했더니 1 플러스 A, B인가요? 그럼 1,0에서 거리 재려고요. 거리가 몇이죠? 그래서 반지름값은 5라는 얘기 같아요. 네, AB의 값을 알고 싶습니다. AB의 값 어떻게 구하지? 원을 너무 멀리 그렸나? 가라고 하는 조건에서 두 번째 원이 어디를 지난다고요? 그러네요. 그럼 두 번째 원의 중심도 첫 번째 원 위에 있겠네? 그럼 여기 길이도 반지름 5가 되겠네? 그럼 여기가 3대 4대 5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A의 값이 3이고 B의 값은 4인가 봐요. 3, 4, 5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10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좌표 평면 위에 A점, B점 좌표는 알고 있는 점이고요. Y는 X라고 하는 선도 알고 있는 선입니다. 그런데 Y는 X 위를 움직이는 동점 P가 있고요. AP 플러스 BP가 최소되게끔 하는 점의 좌표를 P0라고 했고 A하고 P0를 연결하는 직선이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직선이 5,1을 지난다고 한다면 A가 누구인가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셨어요? Y는 X라고 하는 선이 있는데 점의 좌표가 1,0이라는 A점 좌표가 있습니다. B점 좌표는 6,5라고. 그런데 문제는 P점 좌표 어딘지 모르잖아. 그 P점 좌표를 알기 위해서 A점을 대칭할까? A점을 Y는 X한테 대칭했더니 뭐가 되죠? 그러면 AP 플러스 BP의 값이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최소가 되는 거죠?
A 다시하고 B를 다이렉트로 연결했을 때가 거리가 최소인가요? 그때 P점 좌표의 값은 이 점이 yx 위는 P점인가 봐요. 그 P점을 P0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너한테 시킨 거는 A점 좌표하고 P점을 연결한 A하고 P0를 연결한 선을 대칭하라고 했나요? 이 선을 대칭한 것 자체가 A-B가 되는 거네? 이해된 거 맞아요? 그때 A-B라고 하는 녀석을 연결한 선이 요게 9,1을 지난다고? 그러면 직사의 방식만 구한다면 9를 대입한 A값을 구하면 되겠다. 되신 거 맞죠?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필요한 거고요. 기울기는 누구죠? y절편값 1이래요? 근데 이게 9,1을 지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된 거 맞나요? 9 대입했습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이제 문제입 센서로 가겠습니다. 문제입 센서에서 모르는 거 얘기해 볼까요? 번호가 74번이라고요? 저희 74. 근데 방금 전에 질문했던 두 문제는 설명에 맞는 그림을 잘 그리면 좀 더 풀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좌표가 있습니다. A점, 원점, A점, B점, 꼭지는 삼각형 OAB가 있습니다. 그때 원점과 C점과 D점도 있는데 삼각형 OCD라는 삼각형도 있고 그 삼각형이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먼저 OAB라는 녀석의 값은 오른쪽으로 T만큼 움직인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 OAB의 값은 X축 방향으로 T만큼 움직였습니다. 그걸 T1이라고 얘기했고 T1은 요거네요. OCD의 값은 Y축 방향으로 2T만큼 움직였다고? 그 삼각형이 T2라고 합니다. 그러면 OAB가 움직인 것만큼 움직인 게 아니라 2배만큼 더 움직인 거네? 그게 T2라는 도형인데 공통되는 내부의 도형이 육각형이 되게끔 하는 T의 값의 범위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양이 공통된 부분이 육각형 모양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거든? 그럼 이 삼각형들이 이동해가지고 삼각형 OAB가 이동한 거에 2배만큼 OCD가 움직일 건데 육각형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간이 그 T의 값이 3분의 1이었을 때가 육각형이 안 나오다가 3분의 1보다 T가 조금만 크면은 육각형이 나오나 봐.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육각형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A의 값이고 그 A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육각형의 넓이가 제일 클 때가 언제가 육각형의 넓이는 제일 큰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 그러면 점의 좌표가 중요할 것 같아. 자, 혹시 이 점이 누군 줄 아니? 그럼 이 점은 누구니?
그럼 이 점은 누굴까요? 기다려드리면 맞게 얘기할 수 있나요? 네, 그러네. 오른쪽으로 t만큼 움직였으니까 t, 이네요. t, 를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너도 몰라요. 자, 요 라인이 누군지 혹시 알 수 있을까? 그러겠네. 빵에서 위로 2t만큼 움직였으니까. 그럼 이 점이 누군지는 아니? 내가 삼각형을 한 번에 그리고 싶은데 그려지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삼각형이 두 개 있는데 이 삼각형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 삼각형은 그 움직인 거의 두 배만큼 움직이고 선생님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 점이 서로 일치하게 이 점에서 만나게끔 이 점에서 만나게끔 그림을 그리면 겹치는 부분의 도형은 몇 각형이야? 그런데 이 순간보다 살짝 더 커지면은 육각형이 나오는 건가? 이런 거 맞아요? 그렇다면 요게 사각형이 나오는 순간에 t의 값을 좀 알고 싶거든, 쌤이. 물론 알고 있어. 이 사각형이 되는 순간에 t의 값이 3분의 1이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 3분의 1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지. 확인해보자. 이 점 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t, 0이니? 그 다음에 이 점 좌표가 t, 1이니? 기울기가 누구야? 네, 기울기는 플러스 1인가요? 근데 이거 대입해서 빵 나와야 되잖아. 이거야? 그럼 이 점 좌표가 누구란 얘기예요? 이 점 좌표 얘기하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 구했고요. 근데 혜주야, 쌤이 네가 다 답변할 수 있는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계속 물어보고 있어. 그래서 이걸 종합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나오면 답을 하게끔 하고 싶거든? 근데 계속 틀려. 그럼 기운이 빠져. 직선의 방정식 구했잖아. 이 직선의 방정식 구했잖아, 지금. 그리고 선생님이 물어본 건 y축에 있는 점 y절편을 물어봤잖아. 근데 y절편 구하는 걸 반복되지 하는데 이 순간 이상하게 머리를 안 써, 네가. 그럼 이 점이 누구예요? 근데 얘는 위로 얼마큼 움직였다고? 2t만큼 움직였다고? 그러면 오른쪽 OCD의 입장에서는 이 점 좌표가 0,2t일까? 근데 두 개는 같은 점이어야 되기 때문에 같다고 놓게 되면은 3t의 값이고 t의 값은 3분의 1인가요? t가 3분의 1인 순간이 정확히 직사각형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t의 값 3분의 1을 구하라고 한 건 아니고
마지막으로 육각형이 되기 직전, 그게 언제인지 알고 싶은 거죠? 그럼 삼각형을 더 이동해 볼까? 이 녀석의 값 이렇게 이동하고 얘가 이렇게 이동할 동안 계속 육각형이지, 겹치는 부분이. 처음으로 육각형이 안 나올 때가 이 순간이 육각형이 아닐 것 같은데? 맞아요? 이 도형은 겹치는 부분이 도형이 누구예요?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겠네. 겹치는 부분이 평행사변이겠네. 그때는 이 점이 원점에 위치하는 거네. 그때는 여기 공통대 부분이 평행사변인 거죠.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이 선이 y는 2t라는 선이지 않았어? 그 2t라고 하는 값이 1이 되는 순간인 것 같은데? 그때는 겹치는 부분이 평행사변이고 육각형이 아닌 거지. 그때 t가 누구예요? 그래서 문제 요구한 a의 값은 2분의 1인가 봐. 3분의 1이었을 땐 직사각형, 2분의 1이었을 땐 육각형이 아닌 평행사변이 돼버리니까. 이해된 거 맞죠? 그 a는 2분의 1인데 어떨 때 넓이가 최대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잖아. 육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사각형의 넓이가 누군 줄 알아요? 가로 길이는 몇이에요? 세로 길이는 누구예요? 그럼 직사각형 넓이의 값은 2t제곱이 직사각형 넓이겠죠? 거기서 여기 두 군데 넓이를 빼야 될 것 같아. 근데 여기가 기울기가 1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45도거든? 억각으로 여기도 45도인 것 같아. 그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겠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궁금한 거는 이런 길이의 값을 좀 구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냐면 아까 3분의 1 구할 때 여기가 2t였죠? 여기가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그럼 세로 길이가 몇이에요? 혜주야, 길이가 누구예요? 길이를 구하는데 왜 머리가 길이조차 못 구하는 상황이 이럴까요? 혜주야, 왜 이런 생각마저 하지 않는 거야? 여기 길이가 몇이에요? 너 어떻게 구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빼서 똑같이 답하면 되겠네요? 이런 걸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해주면서 할 수 없다고 해줘야. 얘가 고등학교 1학년인지 초등학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로 길이가 몇이라고요? 왜, 마이너스 1부터 얘기한 거구나. 마이너스 1, 그 다음이? 네, 그러네요.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똑같습니다.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건 여기 길이도 구할 생각이거든? 그 삼각형도 빼야 되니까. 직각삼각형인데 이것도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이거든?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럼 길이가 똑같았을 때 그 길이를 알고 싶습니다.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알 수 있나? 이 점 좌표는 t, 0이죠.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싶습니다. 이 점은 1,2t고요. 이 점이 누군지 혹시 알아요? 원래 여기가 0,-1이었거든? 이 점이 누가 됐을까요? 그럼 기울기는 1인가요?
y절편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t 자체가 y절편인가요? 그럼 이 점이 누굴까요? 1 마이너스 그럼 여기 길이가 몇이에요? 여기 길이가 몇이죠? 마이너스 그래서 3t-1이 한 변 길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그 육각형의 넓이의 값이 최대값이 누군지 물어봤습니다. 육각형이 되려면 t의 값은 이럴 때 육각형이라고요. 이때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2t의 제곱의 값에서 3t-1의 제곱의 값을 빼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7t 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1인가? 대칭축이 누구죠? 7분 대칭축이 누구라고요? 대칭축이 누구예요? 그럼 두 군의 합은 누구야? 이게 2차 방정식이었으면 두 군의 합이 누구야? 두 군의 합이 누구야, 해줘야? 너 2차 방정식 두 군의 합을 못 구했던 적이 없거든? 근데 왜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좀 알 수가 없어. 다시 한번 두 군의 합을 구해볼까요? 두 군의 합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대칭축을 거의 대부분 다 맞췄는데 오늘 왜 그러냐고. 두 군의 합이 누구야? 해주야, 정신 차리고 두 군의 합은 자, 두 군의 합은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기분에 아이고, 두 군의 합의 값은 그래서 누구예요? 7분의 아, 대칭축은 7분의 3이라고요? 7분의 3만 대입하면 최대값이라고요? 7분의 3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대값일 겁니다. 앞에 건 약분했더니 마이너스 7분의 9인가요? 두 번째 건 플러스 7분의 18? 마지막은 7분의 7인 것 같아요. 뭐가 되죠? 7분의
최대값 7분의 2하고 아까 구했던 A값 2분의 1을 더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더했습니다. 10분.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77분. 77번으로 왔습니다. 혜주야, 네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쌤은 항상 네가 대답할 수 없는 건 질문하지 않거든? 네 생각이 유기적으로 선생님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게 선생님 가르치는 방법이거든. 제발 좀 한 문제 완료될 때까지 안 틀렸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두 자연수 mn값에 대해서 원이 있는데 원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팽이동한 녀석은 c1이고요. 다시 c1을 y축 방향으로 n만큼 팽이동한 원이 c2입니다. 그렇게 이동하면 절대 반지름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원 C하고 C1하고 C2의 값은 다 반지름이 3일 겁니다. 중심만 달라질 겁니다. 그때 C1하고 C2라는 원이 직선에 대해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C1은 L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요. C2는 L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둘 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때 MN의 값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3가? 최초의 원은 중심이 2,3이라고 한 것 같아. 2,3이면은 어디 있으려나? 직선보다 살짝 더 아래쪽에 있나? x한테 2를 대입하면 y는 3분의 8이거든? x한테 2를 대입하면 y가 3분의 8인데 2,3분의 8은 직선 위의 점인데 2,3이면 직선보다 위에 있는 거야? 아래에 있는 거야? 아, 그러네. 살짝 더, 아주 정말 살짝 더 위에 있겠네? 여기가 2,3이라는 점이 있을 건데 반지름의 길이의 값은 3이라고? 그러면 x축에 접하는 원인가 봐? 이런 원이겠네요? 이해된 거 맞아요? 근데 이 원을 평행이동하라고? 이게 C라고 하는 원인데 C1은 x축발 얼만큼 움직이라고? n만큼? 자연수야? m이 자연수라고 제일 처음에 써있었던 것 같아. 그 n만큼 움직일 건데 아직도 교점이 두 개니? 언제까지가 교점이 두 개인 거야? 접하기 전까지가 교점이 두 개인 거야? 그럼 접하는 순간에 m값이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 맞나요? 자꾸 다른 걸 클릭해서 손이 여러 번 가네. 자, 이 원은 C1이라는 녀석인데 C1은 중심점 좌표가 누구예요? 2, 2만. 첫 번째 원의 중심점 좌표가 2,3이었고
자연수 n만큼 x축 방향으로 이동했거든. 그럼 중심이 누구예요? 근데 접하기 전까지가 교점이 두 개라고요? 접할 때 m이 누군지 알고 싶거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거죠? 5분의 4만 이 값이 이 값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 값이 정확히 3이 되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접해서? 반점이 3이었으니까. 근데 두 점에서 만나기를 원해? 그럼 두 점에서 만나려면 누가 더 커야 될까? 왼쪽이 클까? 오른쪽이 클까? 오른쪽이 크다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더 짧아야지, 반지름보다 짧아야지 원과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러한 자연수 중에 제일 큰 자연수가 누군지 알고 싶거든? 자연수 1을 대입해도 성립하는 것 같아. 2를 대입해도 성립하는 것 같고요. 3을 갖다 대입해도 성립하는 것 같아. 4를 대입하면은 그런데 이번에는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C2라는 원은 C1을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한다고 하는 것 같거든? 이 C1이라고 하는 원을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을 때 교점이 두 개였으면 좋겠대. 일단은 교점이 두 개였으면 좋겠는데 두 개가 되도록 하는 M값은 3이라고? 그럼 중심좌표의 값 5,3이었겠다. 그죠? M값이 3이면 그런데 그 녀석을 위로 자연수 n만큼 평이동했을 때 교점 개수가 두 개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거든? 그게 교점 개수 두 개인 것 같은데? 언제까지 두 개인 거지? 아, 접하기 전까지? 그러면 접하기 전까지인데 접하는 순간이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반지름 3이 되는 순간이 접하는 순간? 그럼 3보다 짧았을 때가 거리가 3보다 짧았을 때가 그때가 교점이 두 개인가? 그러면은 중심점 좌표의 값이 지금 누구라고요? 이거라고? 그럼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재볼까? 5분의 16 마이너스 4 이거라고? 이 값이 누구보다? 3 3보다 3 절대값 소개권 부호 바꿔도 되지? n값 중에 가장 큰 값이 누구야?
n값 중에 제일 큰 값이 누구야? 한 8이었을 때는 15보다 작은데 9대2 하면 15보다 커버려? 네, 그럼 제일 큰 건 8이네요. 아까 3하고 8 두 개를 더한 거 구하라고 한 거 아닌가? 11이 최대값인가요? 자, 또 모르는 문제는 80. 80번 80번이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1사분면에 있는 점 A점이 있고요. A점 좌표와 Y축에 있는 B점에 대해서 AB라고 하는 녀석과 AO 길이가 똑같다고 하는 것 같아. 그럼 이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네? 근데 길이가 2루트 5라고 한다? 길이가 2루트 5? 그런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OB 길이는 누군지 몰라. 점 A점 좌표를 Y는 X한테 대칭한 점이 C점. C점은 Y는 2X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분 AB가 Y는 X하고 Y는 2X랑 만나는 점이 D점과 E점입니다. ODE라고 하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쌤은 C점부터 출발하려고 하는데 C점 좌표를 문자로 가정하려고 하거든? C점 좌표를 문자로 뭐라고 가정하면 좋을까? A, A라고요? 왜 A분의라고 얘기했어? 그럼 A점 좌표가 누군지 알겠어요? Y는 X 대칭했으니까요. 그럼 OA 길이가 누구야? 근데 길이는 2루트 5인데 원점하고 A점 사이 길이가 몇이야? 원점하고 A점 사이 길이를 구하려면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해서 더한 녀석이 루트 속에 들어있죠? 그게 이거라고요? 그럼 A가 누구란 얘기일까? 그럼 점의 좌표 알고 있는 거네? 그럼 B점 좌표는 누군 것 같아? 네, 0,4일 겁니다. 여기가 4칸, 2칸이었으니까 이것도 4칸, 2칸 올라가야 되겠죠? 0,4일 겁니다. B점은. 근데 문제가 물어본 거는 2점, 2점 하고 원점을 지나는 3점을 지나는 삼각형에 외접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D점하고 E점을 구할 수 있나 모르겠네? 직선 AB를 구할 수 있니?
기울기가 몇이야? y절편은 몇이야? 4, 이 녀석과 y는 x의 교점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갖다 놓고 이항했더니 2분의 3x가 4인가요? 그럼 x의 값은? y는 x 위에 있으니까 y좌표도 3분의 8인 것 같거든? 이제 이 녀석과 y는 2x도 연립하려고 하는 중이야. 이항했더니 2분의 5x가 4입니다. 따라서 x의 값은 y좌표 5분의 16이겠네. y는 2x 위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원점까지 있고요.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을 알아야지 그 외접원의 둘레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 반지름이 필요하고 반지름의 값은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세 점 좌표할 때 원의 방정식은 반드시 표준형에 대입하나? (0, 0을 대입하면 C의 값은 빵이라서 C의 값은 안 쓰려고요. 이해되셨나요? 0, 0을 대입하면 C가 0이기 때문에 0, 0 대입한 거 생략했습니다. 나머지 두 점을 대입하면 대문자 AB가 누군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분의 8하고 3분의 8 대입하고 있습니다. (8로) 약분할 거고 양변에 9배 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 8로 약분했고 양변에 9배 하는 중이거든. 그 다음은 5분의 8, 5분의 16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16을) 제곱했더니 몇이야? 선생님 잘못 썼다. x하고 y에다 대입했으니까 ab라고 썼어야 되지? (8로) 약분할까? 8로 약분하고 25배도 하려고 해. 되었나요? 이 산수가 그지 같네. 꽤 그지 같냐? 얘가 지금 40이죠. 5로 약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3배 할까? 두 개씩을 빼려고 해요. 선생님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뺄게요. 된 거 맞나요?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8 대입하려고 하거든? 마이너스 3분의 8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6, 이건 3분의 24? 이 원의 반지름이 필요하거든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없던 숫자 누가 들어갔죠? 그게 반지름 제곱한 값이군요. 근데 K라고 하는 값이 K의 값이 2R인가? 그 2R을 제곱한 게 필요하고 그래서 36R제곱인가? 거기다 9분의 31을 대입하라고요? 약분했더니 4, 32한테 4배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해되셨나요? 또 풀어드릴 게 몇 번인가요? 82번이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에는 P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규칙에 따라서 이동할 건데 PN이라고 하는 점은 X좌표하고 Y좌표를 곱해서 0보다 크고 X좌표가 Y좌표보다 크다면 그 점을 Y는 X에 대해 대칭해 이동하세요. 그 점이 PN 플러스 1입니다. 근데 PN이라는 점의 좌표가 곱해가지고는 양수인데 Y좌표가 더 크다면은 그때는 X축 대칭 이동한 게 PN 플러스 1입니다. 근데 곱한 값이 음수가 됐을 때는 Y축 대칭한 게 다음 점 PN 플러스 1입니다. 제일 처음에 P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3,2였을 때는 가나다 중에 무엇을 만족하고 있죠? 그럼 가를 이용해서 P2를 구하라는 것 같은데 P2가 누구죠? 이제 뭘 만족하죠? 나를 만족했으니까 점은 뭘로 바뀌어요? 지금은 무엇을 만족하죠? 그래서 점은 무엇으로 바뀌었죠? 지금은 가나다 중에 뭘 만족하나요? 가를 만족하니까 P5는요? 지금은 무엇을 만족하고 있나요? 그럼 점이 뭐가 돼요? 지금은 뭘 만족하죠? P7은? 출발했던 점이 P1에서 다시 똑같은 점으로 될 때까지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경고한 거네? 여섯 번 경고하면 다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럼 문자 요구한 거는 P50이 누군지 물어보는 것 같아. 여섯 번 경고한 거는 자기 자신이 나오거든? 그럼 P50은 뭐랑 똑같을까? P1에서 P7까지 6번 경과하면 똑같은 값이 나온대. 근데 P50은 그렇다면 누가 될까? 네, P하고 똑같겠죠? 이 두 개 뺀 값이 48이고 48이 6의 배수지? 그럼 P2의 값이니까 점의 좌표는 2,3인가 봐. 얘네가 2,3인가 봐요? 그때 답은 뭐라는 얘기죠? 답이 23이죠? 20,3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 모르는 게 몇 번일까요? 3번. 이 페이지는 좀 깨끗해 보인다, 너. 아니야, 그렇지 않아? 83번은 A점하고 B점을 줬고 Y는 X한테 대칭이동한 점을 C하고 D라고 얘기했거든. 그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D점이 누구야? 못 들었어요. C점은 누구예요? Y는 X한테 대칭했으니까요. 그런데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색칠한 곳의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우린 직선이 몇 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직선이 누구예요? 기울기가 2분의 3이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가요? 머리 좀 빨리빨리 썼으면 좋겠지만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C점과 D점을 연결한 직선을 구할 생각이거든? 그럼 누군가요? 이거라고요? 그럼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교점 좌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점 좌표를 구하려고요. 갔다고 놨습니다. 그럼 2분의 3x한테 3분의 1x를 더해야 되잖아. (2분의 3하고 3분의 1을 더해야 되잖아. 네, 6분의 11인가요? 그럼 x값은 11분의 18이죠. 그때 y값은 누구지?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녀석은 이 도형의 넓이죠? 그 도형의 넓이의 절반의 넓이를 구할 생각이에요. 그 다음 2배 줄 생각입니다. 그럼 이 점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점이 누군 줄 알아요? 그럼 이 선이 누구예요? 혜주야, 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어. 이 선이 누구예요? y는 x였죠.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y는 x한테 대칭했었죠. y는 x라는 녀석과 교점인 것 같은데 이 점이 같다고 놨습니다. 3분의 4x가 3인 것 같아.
그럼 이 점이 누굴까요? 사, 두 개를 같다고 놓으면 3분의 4x가 3이어서 4분, 3,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면 두 배 할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세점 좌표를 원점으로 하나 알고 있네? 그 다음 이런 점들을 지나는 도형의 넓이를 구한다면 두 배 하면 되겠지? 그러면 0,0과 11분의 18, 11분의 27과 4분의 9, 4분의 9 중에 원점이 있잖아. 이 색칠한 넓이의 값은 어떻게 구하죠? 2, 뭐해, 해주야? 11, 18, 말해. 44, 안쪽 값부터 곱할까? 뺐더니 그럼 넓이의 값이 절반의 넓이가 88분의 81이야? 우려 지금 구한 넓이는 몇이야? 답은? 44, 80, 두 개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484, 첫 번째 원 위에는 점이 있고 두 번째 원 위에는 점이 있는데 x끼리 더한 것분의 y끼리 더한 녀석의 값의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그래서 선생님 그림을 한번 그려볼 생각이야. 첫 번째 원은 중심이 2,인데 반지름 길이의 값은 1인가? 두 번째 거는 4,2가 중심인데 반지름 길이 2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작은 원부터 먼저 그려야 되겠다. 2,2가 중심인데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하나 있거든? 여기 중심이 2,2인가 중심이? 반지름 1입니다. 첫 번째 원. 여기 원 위에 x1, y1이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은 4,2가 중심이라고. 근데 반지름 길이의 값은 이런 원인가?
중심이 4,2고 반지름 2라며. 그럼 2,2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 간 녀석이 4,2인가요? 그래서 2,2를 지나는 원인가 봐, 두 번째 원이.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데 x1, y1의 값은 여기 위에 있는 점이 x1, y1, 여기 위에 있는 점이 x2, y2거든. 근데 이 값의 가장 큰 값과 이 값의 제일 작은 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어떻게 하지? 저 값이 어떨 때 제일 크고 어떨 때 제일 작을까? 큰 값이 나오려면 분모는 작았으면 좋겠고 분자는 컸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 어렵다. 근데 수없이 많은 점이 있잖아요, 여기에. x1, y1이 여기 있는 수없이 많은 점인데 x값은 작았으면 좋겠고 y값은 컸으면 좋겠다고? 그런 점은 x가 작고 y가 큰 녀석은 이쪽 방향에 있는 건가? 여기 원 위에 점들 중에 여기 어딘가 있는 점이어야지 x는 작고 y는 클 것 같은데? 이해된 거 맞나요? 얘도 마찬가지야. 이쪽에 있는 점이 x는 작고 y는 클걸? 근데 언제 최대값을 가지나요? 이렇게 물어봤네. 언제일까? 저 풀어야 될 게 없어? 나머지는 다 풀었어요? 아이고야, 이걸 어떡하지? 여기 원이 중심이 누구였다고? 반지름은 그걸 원점 대칭했어. 원점 대칭하면 중심이 누구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 위는 임의의 점은 x1, y1이거든? 여기 위에는 임의의 점은 누굴까?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y1일 거거든?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은 x2, y2래? 근데 문제가 이야기하는 x2 플러스 x1분의 y2 플러스 y1이 문제가 요구하는 값이잖아? 그 값을 쌤이 이렇게 써도 되니? 된 거 맞아요? 그럼 문제 오렸는데 시킨 건 뭘 시킨 거냐면 여기 위에는 수없이 많은 점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y1이라는 점과 여기 위에는 수없이 많은 점 x2, y2라는 점 사이에 기울기가 여기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잖아. 기울기의 최대값과 기울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거든? 이해된 거 맞나요? 기울기가 가장 클 때는 이렇게 지났을 때가 기울기가 제일 크고요. 기울기가 제일 작을 때는 이렇게 됐을 때 기울기가 제일 작거든. 마이너스 x1, y1, 마이너스 y1이 여기 있고 x2, y2가 여기 있을 때가 최대.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y1이 여기 있고 x2, y2가 여기 있을 때가 기울기의 값은 최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선의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이때 기울기를 A라고 한다면 그 A가 K고요. 이때 기울기 값을 A라고 했을 때 그 값이 M이면 이게 최소입니다. A의 값의 범위는 이런 범위에 있습니다. 그때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는데 기울기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선은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4,에서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나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는 1만큼 떨어져 있나요? 근데 직선의 방정식이 누군지 몰라.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a의 값이 최대값이 m이고 최소값이 m인데 숫자 m인데 거리를 재서 거리의 값이 무다른 꼭 풀어야 되겠네?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지금 하는 중이거든? 먼저 마이너스 2, 마이너스에서 거리 재보겠습니다. 거리가 몇이죠? 1, 2, 2, 15. 이제 4,2에서 거리 재려고요. 4,2에서 거리를 재려고 하는데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네. B의 값 구해버릴 거겠나? 여기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는 선 있죠. 여기가 1대 2거든? 여기가 막곡제어로 똑같고요. 직각 똑같습니다. 비율은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쌤은 이 점을 구할 수 있는 것 같거든? 마이너스 2,2와 4,2의 1대 2 내분점이거든. 이 점을 구할 생각이에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하고 4,2의 1대 2 내분점 좌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분점을 구했더니 3분의 y좌표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0, 마이너스 3분의 2네? 그럼 b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얘기네? 이해된 거 맞아요? 네. b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여서 마이너스 3분의 2 대입하려고요. 2 빼기 3분의 2여서 4,2에서도 거리를 잴까요? 근데 그것까지 할 필요 없겠다.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쌤이 양변 루트값 곱하고 양변 제곱하려고요. 이항했습니다. 된 거 맞아요? 양변에 이상한 내비도 할 수 있겠지? 이때 A값이 접할 때 A값이죠. 접하는 순간에 A값은 최대값과 최소값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개 뭐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두 개 고백값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거든?
그럼 두근의 곱이 누구야? 다음은 지금 다음은 이게 뭔데요? 기침 문제 이거 구하라고 한 것 같은데? 자, 이제 더 이상 물어는 없는 거죠? 자, 다음 챕터가 함수인 것 같습니다. 아, 집합이구나. 우리 혜주가 언제 똑똑해질까? 날짜는 예정 중인가요? 근데 나머지 문제는 질문 안 한 문제는 다 해설 보고 고쳤다고? 자, 집합이라고 하는 것과 원소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저번에 공부한 지 되게 오래됐잖아. 여기서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지. 처음 하고 나가지고. 아닌가? 중간부터 했었나? 집합이라고 하는 건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 집합이고요. 집합은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원소는 한 집합 속에 있는 요소 하나하나를 우리 원소라고 부르는데, 어떤 집합이 만약에 이런 숫자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있다라고 한다면 집합 A는 이건데 이 속에 있는 4개가 원소입니다.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 보통 원소는 이런 특정한 1, 2, 3, 4라는 숫자가 아니라 알파벳으로 표현한 원소의 값들은 보통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집합은 대문자, 원소는 소문자로 표현하는 편입니다.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 집합인데 다음 중에 집합인 걸 찾으라고 하거든? 네가 생각하기에 다음 중에 집합인 게 구분되는 게 누군 것 같아? 몇 번이 답인 것 같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건 4번인 것 같아? 나머지 거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의 모임이 집합입니다. 집합과 원소의 관계는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 있거든?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여기가 B라는 집합이고 이건 A라는 집합인데 A라는 집합의 원소는 1, 2, B라는 집합의 원소는 1, 2, 3, 4라는 얘기거든? 1, 2, 3, 4들은 1, 2는 A의 원소지. 1, 2, 3, 4는 B의 원소지. 그래서 이런 1, 2라는 원소는 A에 들어있다. 1, 2, 3, 4는 B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 각각의 것들은 A에 들어있다. 이 각각의 것들은 B에 들어있다. 우리 이 표현을 속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5라는 숫자는 A 속에도 들어있지 않고 B 속에도 들어있지 않나요? 이건 속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원소하고 집합의 관계는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집합과 집합의 관계는 포함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 집합과 집합은 대등한 관계고 집합과 집합의 관계는 어떤 집합이 다른 집합 속에 들어있으면 A 집합은 B 집합에 포함된다,
B집합은 A집합을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한다는 건 원소하고 집합의 관계였을 때만 속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음을 1부터 10까지 사이 있는 홀수의 값들만 A집합의 원소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의 원소는 홀수의 값들만 원소이기 때문에 13579가 원소인 건가? 그럼 처음에 마이너스 1은 속하지 않는 거지. 3은 속하는 건가? 4는 속하지 않는 거고요. 11도 속하지 않나요? 다음이 자연수의 집합 n 정수는 z 실수는 r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1은 정수의 집합에 속하나요? 자연수의 집합에 속하나요? 2는 정수의 집합에 속하지 않나요? 속해서 틀렸죠? 0은 정수의 집합에 속하지 않나요? 0.2는 정수에 속하나? 루트 5는 실수에 속해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첫 번째,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 만약에 쌤이 이렇게 쓴다면 이거는 원소를 나열한 원소 나열법. 하지만 집합을 이렇게 쓴다면 이건 조건제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X라고 하는 게 원소인데 X라는 녀석에 대한 설명이 짝대기 뒤에 있습니다. 이건 조건제시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는 벤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벤다이어그램과 비슷한 표현을 당신은 히스토그램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막대 그래프로 그린 녀석이 히스토그램이었던 것 같거든? 벤다이어그램은 집합을 이렇게 표현한 녀석이 벤다이어그램입니다. 다음에 있는 원소나열법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은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 보세요. 먼저 조건제시법이 두 자리 자연수라고 하니까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11부터 99까지인 거니? 점점점으로 해가지고 표현할 겁니다. 선생님 하나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은데? 10을 빼먹었나요? 이 녀석은 16의 약수들을 쓴 건가? 근데 양의 약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 저것들은 16의 양의 약수의 집합입니다. X 바라고 쓸 거고요. 그 X가 어떻다라고 설명할 겁니다.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중에 집합 A를 나타낸 것이 아닌 걸 찾으세요. 자, 무엇일까요? 네, 4번은 8을 원소로 가지고 있나요? 나머지는 전부 다 2, 4, 6이죠?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진 집합이 있습니다. 그때 A하고 B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S라고 한 집합의 원소는 1, 2, 3인데 A라고 한 집합은 S라는 집합에서 원소를 데려다가 집합을 만들려고 하거든? S에서 1, 2, 3 중에 하나를 데려다가 X에다 집어넣으세요. S라는 집합에서 1, 2, 3 중에 데려다가 Y에다 대입하세요. 어떤 문제들은 X하고 Y가 같으면 안 돼요라는 말도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집합은 원소가 누가 있어? 지금 원소는 X, Y가 원소라고 하거든? 누가 있어? 1, 1. 그럼 다 해서 원소가 몇 개 있을까? 네. 그때 소문자 A의 값이
V인 거네, 그러면? 근데 B라고 한 집합은 A 집합 속에 들어있는 원소 X, Y라는 원소에 X하고 Y를 더한 게 원소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첫 번째 거는 누구야? 두 번째 거는? 4, 3, 집합은 똑같은 숫자가 두 번 나오면 한 번만 쓸 거야. 3, 4, 그 다음이 6, 다시 4, 5, 6인가? 더 이상 없죠? 그때 B집합의 원소는 다섯 개인가요? 여섯 개로 말하려고 했던 거 들은 것 같은데? 왜 그랬어요? 혹시 욕이 고프거나 그런 거 아니죠? 오늘도 수학선생님한테 꿀살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 이런 거 아니죠? 자, 첫 번째 집합 중에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또는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그런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할 거고요.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아가지고 셀 수 없는 집합이 있습니다. 그걸 무한집합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원소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집합도 있습니다. 그런 집합은 이렇게도 표현할 거고요. 또는 이렇게도 표현할 거고 이름은 공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원소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집합입니다. 원소의 개수는 특정한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넘버에서 n을 따가지고 와서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지칭합니다. 다음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홀수인 자연수의 집합은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네. 5의 양의 약수인 짝수가 누구야? 1, 1도 홀수인 거고 5도 홀수인 건가? 그럼 B집합은 공집합인 거니? 그러면은 B집합은 공집합인 거고 유한집합인 거네? 왜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빵개 있으니까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은 유한집합이고 B집합은 공집합이자 유한집합이겠네? C라고 한 집합은 얘네랑 다른 것 같은데? 이건 공집합이고 이거는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인 거네. 그러니까 이 위에 거하고 밑에 거는 달라. 위에 건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얘기하고 밑에 건 원소가 공집합으로 하나 존재하는 집합을 얘기해요.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이건 공집합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유한집합인 거네? 공집합은 아닌 거네? 너 지금까지 이해된 거 맞아요? 40 이하의 5의 양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 40 이하면 5부터 시작해가지고 40까지인데 8개 있나요? 다음 중에 옳은 걸 모두 구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옳은 걸 구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1번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저건 질문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건 누굴까요? 숫자 2 하나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 있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 집합은 원소가 2라는 숫자 하나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네, 이거 1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것도 한 개입니다. 각각 숫자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다 1이죠? 그럼 틀렸네? 1번이 맞는 거였네? 자, 이 밑줄 친 값은 누구예요? 원소 두 개인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둘이죠? 이건 몇이에요? 2에서 1 빼면 3이 안 나오죠? 1보다 작은 자연수의 집합이면 어떤 집합이지? 맞아, 1보다 작은 자연수의 집합은 없어요. 그럼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두 자리 5의 양의 배수면 어디서부터 출발하지? 끝나는 건 누구로 끝나? 원래 1부터 100까지 5의 배수는 20개 있을 거야. 1부터 100까지면. 근데 없는 게 5하고 100하고 2개가 빠졌지? 20개에서 2개가 빠졌으니까 18개가 맞나요? 자, 부분집합에 대해 설명합니다. 부분집합은 한 집합이 다른 집합 속에 포함이 되면은 이런 그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A라는 집합은 B집합에 포함된다. B집합은 A집합을 포함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럴 때 A는 B라는 집합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부분집합이라고 표현합니다. B집합의 일부인 집합을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이 좀 있습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봅니다.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고 얘기하고요. 공집합도 포함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하나의 표기 약속입니다. 만약에 A집합의 원소가 1, 2라고 한다면 이 집합의 부분집합은 1만 가지고 있는 집합이 A집합의 일부분입니다. 2만 가지고 있는 것도 A집합의 일부분이고요. 근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에 약속합니다.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집합의 부분집합은 다음과 같은 4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A라는 집합이 원소가 2, 3, 4가 있다고 한다면 A집합의 부분집합은 원소가 하나짜리 2만 원소로 하는 집합, 3만 원소로 하는 집합, 4만 원소로 하는 집합도 있을 거고요. 또는 2개를 가지고 있는 2, 3만 가지고 있는 거, 2, 4만 가지고 있는 거, 3, 4만 가지고 있는 거, 이것들만 부분집합인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거 A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A집합과 똑같은 집합도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할 거거든. 되는 거 맞나요? 그럼 부분집합들은 원소가 2개면 2의 제곱으로 부분집합 개수를 셀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소가 3개면 부분집합 8개여가지고 2의 3승으로 부분집합 개수를 셀 수 있겠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근데 관찰을 해보면 1을 가지고 있는 집합도 있고 1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집합도 있나요? 2를 가지고 있는 집합도 있고 2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집합도 있나요? 숫자 1을 사용하는 방법이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숫자 1을 사용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고요. 숫자 2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의 제곱입니다. 부분집합을 만들 때 2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3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4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집합 개수는 2의 3승으로 구합니다. 이해되셨나요? A집합이 B집합에 포함되고 B집합이 C집합에 포함되면 A가 B 속에 들어있고 B의 값이 C 속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A가 C 속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나요? 이걸 우리는 3단론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집합의 부분집합은 공집합입니다. 자기 자신하고 똑같이 생긴 녀석은 부분집합 중에 하나니까요. A만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은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A, B가 원소인 집합은 A만 가지고 있는 것도 부분집합이고 B만 가지고 있는 것도 부분집합인데 아무것도 없거나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라고요. 오늘 수업은 시간상 여기까지밖에 못 나갑니다. 숙제는 없습니다. 잘 가세요.